4월 5일 다소 늦은 동계전정 마지막 편입니다. 제일 처음에 제가 같이 전정을 해봤던 것이 KGB 수형이었죠. 다음이 주간형이었고요. 다음이 주간형을 계시명으로 개작하는 그런 걸 같이 해봤고,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명입니다. 계시명은 제가 크게 두 가지로, 전편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간편 계시명, 그리고 오늘은 자연 계시명입니다. 지금 얘는 올해 11년 차입니다. 11년 전에 운 좋게도 이 품종을 만났습니다. 그 당시에는 품종이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없었어요. 그냥 체리나무 10그루 주세요, 체리나무 100그루 주세요,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는 이 품종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, 이런 나무들이 이제 이 자리에 꽉 들어차 있었는데, 뭐 많으면 뭐합니까? 맛없으면 그만이죠. 그래서 다 도태시켰는데, 운 좋게 얘하고 얘 친구들이 몇 그루가 꽤 괜찮은 품종이 이제 섞여 있었던 거죠. 이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수확이 되리라고 추정이 되십니까? 11년 차요. 간편 계시명은 주간 간격이 한 4 곱하기 열간이 4고 주간이 한 2.5, 3m면 넉넉하고요. 뭐 2.5m만 되어도 넉넉할 것 같아요. 근데 이 자연 계시명은 5 곱하기 5, 5m, 아니면 좀 더 넓혀서 6 곱하기 6 곱하기 6 같으면은 넉넉하게 기계도 지나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뭐 이거 높아봐야 제 키에 다 닿습니다. 이게. 조금만 당기면은 이게 다 닿습니다. 그냥 뭐 다 닿는 정도입니다. 그냥 서서 수확이 가능한 정도. 뭐 사과 박스 하나 놓으면은 넉넉하게 닿는 정도입니다. 그래서 뭐 수확량도 수확량이지만 전혀 이렇게 사다리라든지 이런 걸 동원하지 않고 나무를 돌볼 수 있다는 게 또 이 수형의 장점인 것 같아요. 전체적인 모양을 보셨고요. 이제 세세하게 전정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연 계시명. 수관 내부를 보시겠습니다. 원래 이 수관이, 제가 멋모르고 기를 때만 하더라도 이 수관이 이렇게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. 이렇게 맹아가 터져 나오질 않았어요. 그래서 뒤에 알고서 내가 관리를 잘못했구나 라고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아쉬워했는데, 정말로 놀라운 자연현상입니다. 햇빛이 들어가니까 고목에 말이죠, 아무것도 없던 고목에서 이렇게 싹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. 지금 마치 이렇게 지금 싹이 나오듯이 이 고목에 햇빛이 들어가니까 싹이 터져 나와서 이렇게 수많은 열매지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.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,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정리하고 안 하고는 이 나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세에 달려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기본 10g이 보장되면서 얼마든지 뭐 해거리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면, 즉 힘이 딸린다라는 그런 징조가 없으면 얼마든지 더 달아도 상관없습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얘가 힘이 딸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좀 과감하게 전정을 할 수도 있고, 과감하게 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조금 아끼는 전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좀 그래도 좀 수관이 좀 복잡해진다라는 느낌이 들죠. 그래서 햇빛 투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정리할 부분은
가지를, 단가지를 좀 짧게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같은 경우 잘 보세요. 요 앞에 있는 요 화속, 이 화속 같은 경우에는 잎이 없습니다. 잎이 없습니다. 다시 말하면 올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나면 이 결과지는 사라지게 됩니다. 자, 반면에 옆에 있는, 바로 옆에 있는 거 보실게요. 바로 옆에 있는 녀석은 어떻습니까? 옆에 잎이 있죠. 잎이 있다라는 말은 이 화속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자연적으로 제가 잘못 전정을 해서 잎이 없는 게 아니고요, 자연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스스로 좀 지나치게 많은 결과지는 스스로 정리해내는 것 같아요. 또 이게 뭐라고 할까, 스스로 이렇게 조정 능력이 있다라고 할까, 조절 능력이. 그래서 조금 너무 많습니다. 너무 많아서 좀 실한 열매지만 남기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. 자, 이것 두 개 중에서도 하나를 정리하고 싶어요. 이거 두 개 중에 어떤 걸 정리하면 좋을까요? 어떤 걸 정리하면 좋을까요?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얘를 선택하고 얘를 없앴습니다. 조금 길긴 하지만 무슨 근거일까요? 그냥 제 마음입니다. 뭐 세상에 내 맘대로 되는 일이 있던가요? 마누라가 내 맘대로 됩니까? 자식들이 내 맘대로 됩니까? 과언에서만큼은 내 맘대로 해야죠. 그래야 또 농사 지을 맛도 나고. 얘도 너무 많습니다. 우스갯소리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약간 조절해 줬습니다. 얘도 지금 너무 길게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정리해 줬고, 자, 얘도 어떻습니까? 좀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.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또 햇빛을 가리게 되겠죠. 자, 여기도 마찬가지 조금 과하게 컸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, 제 전정 가위가 아니라서 좀 작습니다. 자, 죽은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? 이렇게 정리합니다. 이렇게. 자, 이것도 좀 많아요. 많습니다. 어찌 보면 또 나무가 감당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또 나무에게 맡겨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. 자, 그러나 이 아래에 붙어 있는 이 결과지는 틀림없이 좋지 않습니다. 자, 보실게요. 이건 좀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. 작년에 얼마 정도 수확했는지 한번 추정해 보셨습니까? 자, 이것도 결과지가 너무 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단과지 처리하겠습니다. 이거는 얘도 마찬가지 좀 짧게 할게요. 조수익으로 계산해서 200만원이 좀 넘었습니다.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총 매출로요. 예를 들어서 이런 나무가 뭐 한 50그루만 있다. 그죠? 아니 그냥 뭐 상상이 아니라 제가 10년 전에 11년 전에 이런 나무들만 운 좋게 50그루를 심었다. 뭐 콜트 대목이니까, 일반 대목이니까 한 뭐 최소한 뭐 20년 25년은 갈 거 아닙니까? 웬만하게 관리만 하면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, 품종입니다. 품종. 결론은 품종입니다. 뭐 아무리 멋진 나무, 사실 도태시켰던 나무들 이거보다 더 외형은 더 멋졌습니다. 근데 맛없는 체리는 의미 없습니다.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품종입니다. 품종. 뭐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? 다 중요합니다. 그렇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, 자, 요 과지는 좀 이렇게 부실하면서 그냥 키만 멀뚱하게 한 것 같아요. 자, 요것도 조금 깁니다. 조금 조정해 주겠습니다. 사실은 보통 일반적인 나무 같으면은 이거 많은 부분을 정리해 내야 됩니다. 사실 이런 거 안쪽에 안 보이죠? 이렇게 부실한 상당한 과지를 정리해 내야 되는데, 제가 이렇게 조금만 정리하는 이유는요,
작년까지 보더라도 이 해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. 충분히 이 열매의 양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죠. 뭐 제 생각입니다. 또 제가 판단하지 않으면 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거고. 예. 자,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일단 정리할 만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전체적인 모양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 부분도 좀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이렇게 키가 큽니다. 그건 또 이쪽도 좀 복잡해서 좀 골라주고, 또 어떤 걸 또 골랐으면 좋겠습니까? 그냥 나무 끄니까 마음 놓고 말씀하세요. 그 나무 자를 때가 그죠? 자기 나무는 자기가 잘 못 자릅니다. 원래. 자, 이렇게 또 아래쪽은 햇빛이 잘 들지 않아요. 그래서 사실은 이런 데 있는 열매는 그렇게 실하지 못합니다. 그냥 아까워서 못 자를 뿐이지. 아유, 또 지금 여기서도 뭐 열어도 벌써 요만큼에서 500g은 열겠어요. 그죠? 500g은 열겠습니다. 그렇지만 잘라내는 만큼 또 다른 열매가 더 실해집니다. 더 커지고. 그러니까 결국은 마찬가지라는 거죠. 자, 깔끔하게 정리해낼 필요가 있습니다. 천천히. 자, 이건 어떻습니까? 이게 수관 내에서 키가 너무 크지 않나요? 네,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정리하겠습니다. 이 부분 이렇게 잘라내겠습니다. 이쪽도 좀 많이 복잡하네요. 이런 병든가지. 우리가 이 등에서 난 가지는 원래 우리 도장지라고 해가지고 그 전정 용어도 있죠. 등 따고 배 따고, 그죠? 등 따고 배 따고, 등에 난 것 따고 배에 난 것 따고, 이렇게 전정법이 있는데 요즘은 또 이게 등에 난 순을 다 따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.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. 왜냐하면요, 체리가 보기보다도 여름철에 고온기에 화상을 많이 입습니다. 화상을. 그래서 적당하게 그 나무에 뭐라 할까요? 이 수피가 생각보다 약합니다. 체리가. 그래서 때로는 이 등에 난 햇빛을 직사광선을 많이 받는 부위, 이 게시면 같으면은 이게 그죠? 이렇게 바로 수피가 드러나는 부분이죠. 이 부분이, 이런 부분. 그리고 이제 나무 꼭대기 이쪽에는 또 잎을 남겨두려는 경향이 있어요. 외국에도 자료를 보면은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. 이 부분. 그래서 저도 이 등에 난 부분을 다 제거하진 않겠습니다. 너무 복잡하네요. 자, 조금까지 제거하고. 조금 깍지가 왔었는데요. 깍지벌레가 왔었는데 어떻게 요 배에 난 부분은 약하다 그랬죠.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떼주는 게 좋습니다. 배 쪽에 난 거. 하여튼 제가 작년에 만생종원 이래가지고 유튜브에도 올렸었거든요. 요 나무를 엄청납니다. 수세도 엄청나고 결과량도 엄청나고요. 요 결과가 좀 깁니다. 그래서 병든가지, 이병지라고 하죠. 병든가지 제거하고, 요것도 마찬가지. 등에 난 열매지가 너무 깁니다. 야, 이 열매로 따진다면 요것만 하더라도 500g 될 것 같아요.
그렇지만 제거했습니다. 서로 이렇게 엇갈리는, 그리고 빛을 방해하는 그런 가지도 따주는 게 맞습니다. 요 가지는 제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전쟁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. 그 수간 내부에 이제 정리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,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전쟁을 하고 난 뒤에, 자, 어떻습니까? 이거 너무 안에 너무 이게 수간을 가리고 있죠. 자, 이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? 많이 정리가 됐죠. 얘도 마찬가지입니다. 조금 과지의 길이를 조절하겠습니다. 어떻습니까? 복잡했던 수관 내부가 좀 정리가 된 것 같죠? 네. 적절하게 숲이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고온기에 수피를 보호해 주면서 또 열매도 적절하게 취할 수 있는, 뭐 이 정도면 좀 질서가 잡힌 것 같아요. 자, 이제 가지 윗부분, 주지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하겠습니다. 요거는 제가 웬만하게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제가 정리된 모습을 다시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어떻게 해요? 하나를 정리해 줘야 되겠죠. 그래서 잎이 바로 요 밑에서 잎눈이 바로 나오도록. 또 너무 많습니다. 아니죠. 요 부분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요 부분도 이렇게 좀 안쪽으로 휘었어요. 안쪽으로 들어갔죠. 수간을 방해하죠. 이 자를 때마다 이렇게 돈이 툭툭 떨어집니다. 사실이에요. 그렇지만 이게 또 다 열매를 욕심내게 되면 또 뭐랄까, 또 옳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. 적당하게 솎아내야. 전체적으로 여기 한번 다시 보십시오. 자, 완전히 그죠? 이걸 맹하라 그럽니다. 잠자고 있는 눈이 햇빛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? 깨어납니다. 이렇게. 자, 그러면 이 눈도 어떻게 해요? 지금은 죽어 있지만 이 눈도 어떻게 해요?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. 햇빛이 들어가게 되면 잠자던 눈들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. 신비한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전체적으로 이제 전쟁을 마치고 난 뒤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정리를 마친 모습입니다. 너무 많이 잘랐나요? 그래도 아마 결실량은 작년만큼 유지될 것 같습니다. 자른 만큼, 열매를 솎아낸 만큼, 또 나머지 열매들의 질이 또 솎아낸 만큼을 또 이렇게 보충해 줍니다.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고요. 또 솎기를 하겠죠. 그래서 이제까지 KGB 주간형, 개심형 이렇게 살펴봤는데요. UFO도 몇 주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유인줄을 놓지를 못했어요. 다시 말하면 파이프를 세우고 적절한 유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수영이 좀 많이 엉망이에요. 그거는 제가 여름이나 가을쯤에 UFO 수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, 이상 동계전쟁, 말이 동계전쟁이지 지금 봄전쟁으로 늦어졌습니다. 개심형, 자연 개심형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영덕 키토산 체리 농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